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술 분석가들이 한국의 전략 문서를 보고 숨을 삼켰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바로 알아보시죠. 이게 정말 한국의 전략이었다고?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중심에는 저 리처드 K 박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컬럼비아 국방과학연구소의 부소장이자 전직 CIA 첨단 기술 분석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전 주말 동안 밀린 문서들을 정리하며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스마트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아만다 콜린스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그녀는 제 오랜 동료이자 하버드 사이버 전략 연구소의 소장이었습니다. 리처드, 당장 내 사무실로 와. 지금 매우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전 재빨리 외투를 챙겨 그녀의 연구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닫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 제인이 나토 내부 보고서 일부를 손에 넣었대. 그녀는 태블릿을 제게 건넸습니다. 짧은 문단이었지만 내용은 강력했습니다. 한국은 전략적 기술 교란자. 나토 내부 보고서에서 그렇게 명시한 것이었죠. 잠깐만요. 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도 아니고 왜 한국이? 이어진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우주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유럽의 기술 주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게 몸을 실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야. 기술 패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어. 그 순간 제 안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놀라움, 불안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호기심. 직접 봐야겠어. 저는 입을 열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컬럼비아 첨단 무기 시스템 연구소 실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AI 반도체 성능 비교 실험이 예정되어 있었죠. 우리 국방부의 차세대 무기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칩들이었습니다. 총 5가지 칩입니다. 미국산 2개, 유럽산 2개, 그리고 아시아산 비교 칩 하나. 연구원 사이먼이 설명했습니다. 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동일 조건 점진 부하. 안정성 위주로 테스트합시다. 실험이 시작되자 모든 칩은 초반엔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부하가 70%를 넘자 미국 A1 칩에서 첫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에러 발생, 과열 증상 시작됩니다. 그 뒤를 이어 유럽산 칩들에서도 계산 오류가 발생했죠. 부하 85%를 넘자 모든 칩의 안정성 지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비교군으로 설정된 KL 칩, 성남에서 왔다는 그 칩만은 여전히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부하 90%. 정상 작동. 부하 95%. 온도 안정. 100%까지 무결점 작동 중. 실험실 내부가 고요해졌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죠. 이 칩 어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성남 한국입니다. 사이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결과는 3번 반복 실험에서도 동일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칩은 모두 불안정했지만 한국 KL 칩은 무결점 작동.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날 밤 실험실에 홀로 남아있던 저는 3번이나 반복한 테스트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하나의 이름이 맴돌았죠. 성남의 KL 칩. 이 칩은 미국과 유럽의 최첨단 기술을 완전히 능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칩을 만든 곳이 글로벌 대기업이 아니라 한국 성남에 위치한 중견기업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업이 존재할 수 있지? 그때 똑똑. 실험실 문이 열리며 피터 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2년간 근무했던 젊은 분석가로 제게 항상 형님이라 불렀죠. 형님, 이 결과 믿기지 않죠? 저는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수년 전부터 준비한 결과야. 체계가 있어. 다음날 아침 전 실험 결과를 정리해 컬럼비아 국방과학연구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리처드 박사, 이 정보는 당분간 외부에 유출하지 마십시오. 특히 언론은 안 됩니다. 그는 명확히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 한국 기업의 실체 그리고 그들의 기술 전략.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일주일 후 저는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미국 주요 방산기업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장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기술부 차관 레이첼 하인즈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죠. 오늘 회의는 극비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띄워졌고 레이더, 정밀 유도장치, 통신 시스템 등 핵심 군수 부품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품들 대부분이 한국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최대 방산기업 드레이븐 시스템즈의 CEO 마크 솔로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걸 3개월 전부터 체감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조달하려 했지만 성능 기준을 맞출 수 없었어요. 결국 우리가 택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너럴 이노베이션, 오로라 미사일 시스템, 에이펙스 항공기술연구소 등의 CEO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술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는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용기를 내어 발언했죠. 지난주 우리 연구소 실험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산 KL칩이 미국과 유럽의 최신 반도체 칩을 모두 압도했습니다. 성능, 안정성, 에너지 효율 모든 면에서요.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 하청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원천 기술과 설계 능력까지 갖췄습니다. 이건 전략입니다. 조용하지만 철저한. 그 순간 제 눈앞엔 기술이라는 이름의 조용한 전쟁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의 선두에 한국이 있었죠. 한국 도착.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단순한 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 패권의 현장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나오자마자 깔끔하게 뻗은 고속도로, 질서 정연한 교통, 유려하게 빛나는 건물들. 서울로 향하는 길은 그 자체로 미래지향적인 실험실 같았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김준호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실리콘밸리에서 10년을 일하다 지금은 한국과학기술원 KASTI의 부원장으로 돌아온 인물입니다. 피곤하시죠?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 시작입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푹 쉬십시오. 호텔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제 심장을 뛰게 했던 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에까지 왔을까? 라는 궁금증이었죠. 다음날 첫 번째 방문지는 판교 테크노밸리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립니다. 여기엔 약 1300개의 기술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분야의 강한 기업들이 밀집해 있죠.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퀀텀테크. MIT 실험에서 KL칩을 만든 바로 그 기업입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젊고 빠르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창업 15년을 기념하는 연표가 걸려 있었죠. 퀀텀테크는 3명의 무명 엔지니어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박지성 박사 CTO가 직접 저를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대기업 하청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우린 이제 독자적인 기술과 특허만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죠. 그는 저를 클린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정밀한 공간, 그리고 고요한 열정의 공간. 우리의 성공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장기적 안목의 투자.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셋째, 개방적 협력 시스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선 이 회사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박지성 박사는 잠시 정적을 두더니 말했습니다. 우린 자랑보다 결과로 말합니다. 과시하는 대신 실력에 집중하죠.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전략은 비효율적입니다. 대신 우리는 틈새를 찾아 조용히 잠식합니다. 그의 말은 전율이 일 정도로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단지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라 기술을 통해 생존하고 기술을 통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ASTI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양자 컴퓨팅 실험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MIT에서도 보지 못했던 차세대 실험 장비와 구조. 이밀 박사 연구소장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시설은 5년 전 완공됐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 투자했죠. 한국은 국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합니다. 기술이 생존의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커다란 디지털 로드맵을 보여줬습니다. 20년 전부터 이어진 국가기술 전략이었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이 함께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AI, 양자 컴퓨팅으로 계속 진화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우린 성공한 기술의 이익을 다음 세대 기술에 재투자합니다. 선순환이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마치 국가 차원의 기술 오케스트라 같군요. 모두가 같은 악보를 보고 연주하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5년 전 처음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땐 단지 학회 참석이었고 기술력은 인내 정도로만 느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건 전 세계 기술 패권의 진짜 방향을 바꾸고 있는 혁명이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가슴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탐사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소속으로 유엔이 주최한 글로벌 신기술 포럼에 공식 참석하게 된 것이죠. 장소는 서울 코엑스. 전 세계 146개국 3,000명이 넘는 기술 전문가, 정책 결정자, 기업인이 참석한 세계 최대의 기술 행사였습니다. 포럼 첫날, 세련된 수트 차림으로 무대에 선 한국 대표 연구진들이 연이어 혁신 기술 발표를 쏟아냈습니다. 양자 컴퓨팅 세션. 한국과학기술원의 젊은 팀이 기존의 불안정한 큐비트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 양자비트의 안정성 문제를 사실상 해결한 구조를 선보였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양자 컴퓨팅의 실용화가 최소 5년 이상 앞당겨질 것입니다. 관객석에선 숨죽인 탄성이 흘렀고 급기야 IBM 양자 컴퓨팅 총괄 책임자가 벌떡 일어나 질문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실험 데이터 있습니까? 한국팀은 침착하게 정밀한 실험 데이터와 검증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꺼내는 검사 같았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 에너지부 차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린 지금 진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다음 날, 이번 포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미래 에너지 기술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전력공사와 성남에 있는 스타트업 파워레인지가 함께 개발한 기술, 양자격자 배터리, 기존 리튬이온보다 에너지 밀도 3배, 충전시간 1분. 관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는 결정적인 말을 덧붙였죠. 이 기술은 내년부터 양산됩니다. 전기차, 모바일 기기, 에너지 저장 장치에 바로 적용될 겁니다. 회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가 순식간에 혼란과 충격이 뒤섞인 소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저녁, 리셉션장에서 만난 독일기술위원회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포럼에서 하는 발표들은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기술이 아니라 메시지를 던지고 있죠. 우리는 이미 세계 기술 리더다 라는 명백한 선언. 셋째 날, 포럼의 클라이맥스인 차세대 기술 세션. 3,000석 규모의 그랜드 볼룸이 꽉 찼습니다.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국이 차례로 발표를 마쳤지만 청중의 반응은 평이했죠. 그리고 무대 위에 오른 마지막 팀 한국. 김준호 박사와 그의 연구진이 손에 든 것은 통합형 양자 신경망 프로세서. 기존 AI, 양자 컴퓨팅, 뉴로모픽 기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우리는 이론이 아닌 실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실시간 데모를 시연했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가 수주 걸리는 복잡한 계산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했고 소비 전력은 거의 10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능 향상이 아닙니다. 컴퓨팅 패러다임 자체의 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술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순간 회장 전체가 고요해졌고 곧 이어 폭발하듯 쏟아지는 기립박수.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던 미국 대표단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금 역사 속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휴식 시간. 미국 국가과학재단의 톰슨 박사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처드, 처음 당신이 한국을 주의하라고 했을 땐 솔직히 과장된 줄 알았소. 하지만 오늘 우린 더 이상 그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UN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워싱턴 DC로 돌아오자마자 국방부에서 열리는 비공개 최종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국방부 장관, 상무부 차관,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 미 의회 기술위원회 의원들,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주요 기술기업 CEO들이 전원 참석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처음부터 압도적인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리처드 박사님, 한국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워포인트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기업 생태계, 퀀텀테크의 K1 칩 실험 결과, 광양자 실험실의 양자 컴퓨팅, 한국의 기술 로드맵 구조, UN 포럼에서 공개된 양자신경망 프로세서, 그 모든 것을 전하며 제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일부 영역에서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국방부 기술자문위원 조지 스나이더 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나토 보고서가 사실이었군. 잠시 후 실리콘밸리의 거물 투자자 존 맥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30년간 기술 산업에 투자해온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은 1980년대 일본의 부상과 유사합니다. 그때는 자동차와 전자기기였지만 지금은 AI와 양자기술입니다. 차이점은 일본은 화려하게 부상했고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히 따라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서가고 있죠. 회의실 곳곳에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분노 섞인 목소리, 혼란스러운 속삭임들이 이어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총괄 스티브 랜너도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최근 AI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한국 스타트업 알고리즘이 우리보다 15%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구글의 양자연구 수석 에밀리 정 역시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소가 우리가 1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이미 해결했더군요. 그땐 운이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준비돼 있었던 겁니다. 그때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MIT 전 총장 존 피셔 박사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방안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개방성과 창의성으로 기술 강국 자리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우리는 기존의 성공에 안주했고 관료주의와 정치 논리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반면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나갈 즈음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 리사 백스터가 속삭였습니다. 방금 유럽연합기술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들도 한국 부품 의존 문제로 비상이래요. 공동 대응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무부 차관 앤드류 브리튼이 정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 내용은 최고 등급 기밀로 분류합니다. 리처드 박사님, 앞으로도 한국 기술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주시고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UN 미래기술 전략 포럼에 미국 대표단 자격으로 다시 참석해 주십시오. 건물을 나서는 순간 몇몇 CEO들과 고위 인사들이 제게 다가와 한국 기술의 실체에 대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분명히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불안, 그리고 존경.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의 워싱턴 DC 야경을 바라보며 제 머릿속엔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이 도시는 세계 기술의 수도였지. 하지만 이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어. 한 달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UN 주최 미래 기술 전략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소는 여전히 서울 코엑스. 전 세계에서 모인 수천 명의 기술 전문가, 기업인, 정책 담당자들. 이곳은 그 자체로 지식과 전략의 전쟁터였습니다. 리처드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김준호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엔 확신과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이번 포럼에서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 이번엔 정말 많은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의 말에는 감춰진 승부수가 느껴졌습니다. 포럼 첫날, AI, 바이오, 양자기술 등 각국의 화려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각 세션마다 한국 연구진의 발표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중들은 발표 내용보다 이걸 한국이? 라는 반응에 더 놀라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포럼 셋째 날, 가장 중요한 세션인 차세대 기술 혁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회의장이 수천 명으로 가득 찼고 일본, 독일,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이 차례로 발표했습니다. 수준 높은 발표였지만 관중의 반응은 예상보다 조용했죠. 마지막 발표는 한국 대표단. 무대 위에는 김준호 박사와 그의 연구진이 올라섰습니다. 그들이 꺼낸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팅의 모든 틀을 바꾸겠습니다. 통합형 양자 신경망 프로세서,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뉴로모픽 기술의 경계를 완전히 허문 새로운 패러다임. 이 기술은 단순한 향상이 아니라 새로운 연상 개념의 창조입니다. 그들은 무대 위에서 직접 실시간 시연을 했습니다. 복잡한 DNA 구조 분석 연산을 기존 슈퍼컴퓨터는 약 2주 걸릴 계산량을 단 9.7초 만에 처리했습니다. 소비 전력은 미국 장비의 4% 수준. 회장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김준호 박사는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이 기술은 단지 한국의 자산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기술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다가 곧이어 폭발적인 박수와 기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의 기술인들이 일어서 박수쳤고 심지어 미국 대표단조차 당황한 채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건 역사의 장면이다. 휴식 시간. 국가과학재단 톰슨 박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는 그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겠군. 포럼 마지막 날 유엔 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라 선언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술 패권의 중심이 바뀌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기술 리더들의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 세계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을 회상했습니다. 나토 보고서, 실험실에서의 충격, 한국 현장 방문, 유엔 포럼에서의 압도적인 기술 발표,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워싱턴 DC 대통령 자문위원회 최종 보고회. 제가 처음에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MIT에서 기술을 연구하며 미국이 중심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은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2030년이면 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도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어떤 이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장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백악관 과학정책실장과 단둘이 와인을 마시며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 당신은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답했죠. 아니요. 기회입니다. 우리가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자극이죠. 미국의 하늘을 보며 그리고 그 아래 서울의 불빛을 떠올리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간다고 믿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한국이 이끌고 세계가 따라가는 시대다. MIT 강의실. 기술은 조용히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400명의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는 가운데 저는 스크린에 서울 테크노밸리 사진을 띄우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제 세계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